성림첨단산업 2024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245억 원을 달성해서 2023년보다 12.6%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무슨 큰 변동이 있는지 930.6%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구자석, 전자석, 자석 응용기기 제조 및 판매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이 매출 수주가 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매가 확정 수주를 많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를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가 16.6% 낮게 감소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5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관리비는 21.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전년도 7억 5,900 영업적자에서 17억 3,700만 원 흑자로 전환이 됐고 329%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도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원가회계는 기말재고가 커지면은 15억짜리가 160억이 됐으니까 큰 금액을 빼버리니까 매출 원가가 팍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아주 원가회계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실질 영업이익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급격한 증가는 분명 특별 원인이 뭔가는 있을 겁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46억 원대로서 13.2%가 하락했습니다. 매출 하락률보다 0.6% 더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부 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0.6% 정도 내려간 거 가지고 이익이 거꾸로 크게 증가할 리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스루풋률은 0.6%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12.7% 감소했습니다. 매출도 감소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또 아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 TOE 생산성은 1.04로서 전년도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결산이 됐었는데 7억 2,200만 원 영업 흑자가 났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0억 1,500만 원이나 작은 금액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2023년도까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뭐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2024년도에 제품이 크게 늘었고요. 근데 2022년도는 더 많았어요. 이것이 뭔가 묶어서 표현했던 것들이 나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반제품, 그러니까 현실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공품도 측정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왜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현대 B&G 스틸이 최대 주주로 해가지고 이 삼목 첨단 산업이 향후 기업 공개를 하려는지 아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어쨌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46억 3,500만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장 추진 시도가 동기 또는 숨겨졌던 현물 재고가 수면에 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상장되려는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공품이 빡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평가들을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증가시켜야 이익이 증가됐다는 이 원가 회계의 산식 때문에 뭔가 상장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거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 조정을 한 건지 조작을 한 건지 이런 냄새가 팍팍 풍긴다 이런 얘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범위는 나중에 뒤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원부 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A의 상품도 들어갑니다. 4.6% 내려갔어요. 감소했고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035억 원으로 14.6%가 내려갔습니다. 운영경비는 12.7%를 감소시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가공비는 역으로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고가 100매덕이나 올렸다고 한다면은 요게 내려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운영경비 19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05억 원을 뺀 8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공장 가공비가 내려갔죠. 근데 어떻게 재고가 증가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생산 재료 비율이 3.6%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차 추론과는 모순됩니다. 이렇게 모순된다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회계 처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WCAI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WCAI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스루폿 회계가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비성분은 회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 갭이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WCA의 증가액이 24억 700만 원인데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왕 할 바에야 WCAI로 해라.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그게 판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원재료까지 집어넣고 하면은 이중산입이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재고자산 변동범위 차이 금액하고 동일하게 나오고 PQ 생산 재료비도 동일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재고자산의 회계는 투명한데 성과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62억이 집행이 됐는데 10.1% 증가했고 직원수 역시 찾을 수가 없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204명으로 했는데 평균 임금이 3천만 원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상장되기 전에 기업이 3천만 원의 그 평균 임금 수준을 보기에는 제가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연봉 3천이라 그러면 작은 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12달로 나누면은 월 한 250 정도나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헛뛰고 찻뛰고 참 그 물가도 오르고 아마 그 전자석 만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공들이 아마 많지 않겠냐 이렇게 또 좀 해보는데 이 여공들이 젊은 여공들이 일하겠어요. 그 할머니 내지 아줌마들이 그 지역 그 공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보통 그 지역 아줌마들이 또 일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전력비가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52.9%가 증가했고요. 근데 운영경비는 총 운영경비는 줄어들었죠. 지급 수수료 49.6%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영향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스루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뭐 나머지들은 그냥 저기 재무적인 지표로서 많이들 뽑는 건데 향후는 요 ROI 인벤토리 여기까지만 그냥 소개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또 영업 구매 평가 지표도 재무적인 차원이긴 합니다. 재고 회전율이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꽤 12회전이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수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입 채무는 더 빨리 돈을 주거든요. 요거는 전자석 만드는데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이 좀 더 시장 우위에 있다. 뭐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납품받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올라가야 됩니다. 실현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재고가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조견표로 작성해 보면은 반증 추론은 원부 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여기 뭐 1, 2차 모순이 있죠. 그것도 해소가 쉽게 되진 않았고요. 수량에 의한 거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회사가 반증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요 분석은 상장기업처럼 원재료나 판매 가격 추이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반증을 제가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게 불가능합니다. 비상장 기업이고요. 주가라는 건 없고 장부 가격은 주당 한 14,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주들이 꽤 많네요. 100%인데 뭐 소수의 주주들이 있는 거죠. 만약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자본금이 꽤 확충이 될 텐데 현대 BNG 스틸이 16.84%로 최대 주주고요. PSJ로 상호투자 합자 회사가 16.29%로 두 번째 회사고 여기 뭐 여러 군 있고 개인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 해외 진출 지원 펀드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많이들 들어가 있네요. 기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장 요건을 하려면은 조금 더 그 투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